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공습한 가운데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가 혹시 모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란의 긴급 소집 요청에 따라 22일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문제를 다루는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대폭 증가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만 180만 명이 신규 신청해 전년도보다 17%나 급등했고 현 회계연도 전체에는 400만 명을 돌파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셜 세큐리티 기금은 2033년 정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대규모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일 트레이더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스락 크리머리사의 뱀파이어 슬레이어 치즈컬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 8월 29일로 표기된 단일 로트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학교에 게시할 것을 법률로서 강요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학교들에게 10계명 게시를 강요하는 법률이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수가 2024년 한 해 동안 6% 증가해 2023년 말 1억 1,600만 명에서 2024년 말 1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박해와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고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난 이들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교인 중 약 절반이 자신이 속한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직접 대면 예배를 참석하거나 온라인 예배 혹은 두 예배의 형태 모두 병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와 납치 혐의로 한국인 20명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고급 풀빌라를 급습해 납치된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용의자 20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공습한 가운데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가 혹시 모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군의 이란 공습을 공식 확인하며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작전을 수행했고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까지 테러의 위협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LAPD가 예배당과 커뮤니티 모임 장소, 주요 시설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위협 분석 및 평가센터가 이번 사태에 따른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특정 위협은 없지만 주민들에게 각별한 경계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운타운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정치인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레빈 연방하원 의원은 헌법적 권한 없이 대통령이 또 다른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근원은 헌법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란의 긴급 소집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문제를 다루는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180만 명이 신규 신청하면서 전년도보다 17%나 급등했고 현 회계연도 전체에는 400만 명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은 주로 은퇴자들로 7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신규 신청한 사람들은 180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7%나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연금을 탈 수 있는 은퇴자들이 7천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어서 자연스럽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셜세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소셜세큐리티 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연방의회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기금이 고갈되면 소셜세큐리티 혜택은 23%나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기금은 2033년까지 전액 지급 가능하지만 이후로는 11%나 삭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국 내 소셜 세큐리티는 약 7천만 명이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수혜자는 약 6,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대규모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지난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스락 크리머리사의 뱀파이어 슬레이어 치즈 컬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8월 29일로 표기된 단일 로트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문제의 뱀파이어 슬레이어 치즈 컬드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노스 네바다 지역의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더조는 해당 치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않을 것과 즉시 폐기 그리고 매장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의 감염 시 구체적으로는 발열과 두통, 혼란,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와 납치 혐의로 한국인 20명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고급 풀빌라를 급습해 납치된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용의자 20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용의자들은 2층에서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시도했지만 전원 체포됐습니다. 풀빌라 화이트보드에는 온라인 사기에 사용되는 문구가 한국어로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들을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조직원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출된 남성은 납치돼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 물품이 범죄에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용의자를 법적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학교에 게시할 것을 법률로서 강요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학교들에게 10계명 게시를 강요하는 법률이 종교적 다양성,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며 이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가 공립학교와 대학교 교실 내 10계명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 같은 법률에 대해 제동을 걸은 것입니다. 연방 제5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금요일 판결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효력 정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예비 금지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에서 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번 법은 그러한 권리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대교와 기독교, 유니테리언과 무신론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루이지애나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수가 2024년 한 해 동안 6% 증가해 2023년 말 1억 1,600만 명에서 2024년 말에는 1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박해와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난 이들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무장단체의 반복적인 교회와 마을 습격으로 고향을 잃어 현재 30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임시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스의 활동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이 참혹하다며 이들은 보통 작은 욕실 크기의 텐트에서 6, 7명이 함께 생활한다며 텐트는 안전하지 않고 전갈 등 자연적인 위험에도 무방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5명의 자녀와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던 한 아버지는 전갈을 꺼내 보여주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교인 중 약 절반이 자신이 속한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직접 대면 예배를 참석하거나 온라인 예배 혹은 두 예배 형태 모두 병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하트포드 종교연구소가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석한 약 2만 4천 명의 교인 중 46%가 2개 이상의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철치 리더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수교회 참여 현상은 헌금이나 봉사 등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책임자인 스콧 투마 박사는 여러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등록한 교회에 대한 헌신을 훼손하지 않았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신앙심 깊은 이들이 한 교회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영적 욕구와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은 복음주의 개신교 교인이었으며 32%는 카톨릭 또는 정교회, 18%는 개신교 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주말과 같이 무덥고 찌는 듯한 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75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